여러분은 벽산 아파트나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친숙하게 우리한테 와닿았던 아파트 또는 대형 극장을 만들었던 사람이 벽산그룹 창업회장인 김인득 회장입니다. 영화재벌에서 건설 소재 산업, 무역 등으로 대재벌이었던 벽산그룹이 이제는 대폭 축소돼 몇 가지 기업군으로 나눠진 중견그룹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경영인으로 유명했던 김인득 회장이 파란만장한 삶과 현재의 벽산그룹 위상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벽산그룹이 창업주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915년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서 농사를 지는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김인득 회장은 아호가 벽산이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푸른 산처럼 기계 있게 살라라는 뜻으로 이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하호가 나중에 그룹 명칭이 됩니다. 김인득 회장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투철했었던 경영인 또는 극장재벌에서 건설자재 산업이 선구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김 회장은 일제시대 때 마산상업학교를 삼수끝 때 들어가 졸업한 뒤 금융조합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 아내와 별것까지 감수하면서 규정 실무 숙달에 열중합니다. 그는 상업학교 다닐 때 집안이 권유로 동네 처녀와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나중에 김 회장이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윤현희 여사입니다. 조합원 모집에서 예금 권유, 연체 독촉 등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일처리를 능숙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인 관리자가 조합이 중요한 열쇠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습니다. 일본인이 절대적 신임으로 승승장구하다가 해방을 맞으면서 일대 전기를 맡게 됩니다. 극장업의 진출입니다. 극장업에 나서게 되는 것은 제일교포 사업자의 권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극장을 위탁하던 제일교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김 회장은 성심성의껏 보좌했더니 나중에 그가 극장업을 해보면 어떻냐는 얘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해방 후 국민들은 마땅한 즐길거리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서울 종로의 단성사였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들여온 영화는 대부분 일본어 자막을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김 회장은 한글 자막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대히트였습니다. 단성사의 성공으로 피카디리 중앙극장 등 대형 극장을 잇따라 선보였고 서울뿐 아니라 대구의 만경관과 제1극장, 대전의 중앙극장, 인천의 동방극장, 광주의 동방극장, 진주의 시공관 등을 운영하며 그야말로 영화왕이라는 타이틀을 안게 됩니다. 이때는 모두 현금을 사용할 때라 극장마다 바대자루에 돌을 쓸어 모을 정도로 엄청난 현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돌연 극장에서 손을 떼고 슬래트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아내의 권유로 기독교의 귀에 장로가 된 그런 신앙생활과 흥행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신앙적 결단으로 단성사와 피카디리 극장을 처분한 것입니다. 극장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생전 회고록인 내 집을 채우라에서 날마다 은행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극장 수입을 포대로 쓸 정도의 호황이 계속되는 극장을 처분한다는 것은 내가 장로로서의 분명한 의지를 하나님께 받들어 올린 신앙이 쾌거였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부실화한 건자재 기업인 한국슬레트를 인수하여 경영에 나서게 됩니다. 제조업 경험이 없는 그는 노동자와 숙식을 함께하며 직접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경영 정상화에 나섭니다. 마침 당시 농촌 근대화 작업이 일부인 농어촌 지분계약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어 슬레트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이룹니다. 김 회장은 영화산업에서 슬레트 생산업자로 멋지게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 회사가 그룹이 모태가 되는 주식회사 벽산이 됩니다. 영화 수입을 주 업종으로 했던 동양물산도 농업기계와 금속 양식기 생산업체로 변모를 시도했습니다. 이후부터 벽산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연속이었습니다. 1971년 한국 슬레트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건자재를 넘어 건설, 에너지, 무역, 정보산업, 금속화학 등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1983년엔
주요 계열사를 벽산으로 개명하며 본격적인 벽산그룹이 개막을 알렸습니다. 1995년 말에는 16개 계열사의 매출 1조 5천억에 이르는 재계 랭킹 29위까지 올랐습니다. 1991년에는 그 유명한 게이트웨이 타워를 준공하기에 이릅니다. 서울역 지하철 4호선 11번 출구에 있는 이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 씨가 1985년 설계한 유작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건물은 한동안 벽산그룹 본사 건물로 사용하다가 그룹이 어려워졌을 때 팔려나갑니다. 어쨌든 엄청난 재벌이 됐지만 김민득 회장이 생활 습관은 구두쇠 그 자체였습니다. 청년 시절 숙지비를 벌기 위해 남이 숙지까지 도맡아 하며 알뜰히 저축하던 금검 전략 정신이 평생 동안 몸에 익은 것입니다. 그 와중에 김 회장은 자신을 기독교로 인도해 준 부인을 잃는 아픔을 맛봅니다. 1982년 사별하고 4년 뒤 자신이 비서였던 박모 씨와 재혼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벌 총수들은 사실혼 관계를 가질 뿐 재혼은 안 하는 것을 불문율로 여길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은 해도 혼인신고는 안 했었던 것입니다. 김 회장이 자녀들과 재산 분할 등을 법적으로 마무리해놓고 재혼했다고 주변에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후 재벌가에선 사별지 재혼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친아버지인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나 교보그룹 신창재 회장 등이 사별 뒤 재혼한 케이스입니다. 벽산그룹으로 기업 CI 작업을 마친 김창업 회장은 2세 후계 구도를 서두릅니다. 김 회장 슬하에는 3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김 회장은 자녀 교육도 잘 시켜 다른 창업 회장들이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남이 유명한 김희철 벽산 회장입니다. 김희철 회장은 경기고를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해 MIT와 퍼듀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재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두뇌 유치 일환으로 귀국해 한때 과기처의 연구조정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1971년 벽산이 전신인 제1스레트 사장으로 그룹 경영에 합류해 1982년엔 그룹 부회장, 91년에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사실상 그룹 운영을 맡아 운영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김희용 씨는 농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동양물산을 맡고 셋째 희근 씨는 벽산건설을 맡는 것으로 후계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집안과 달리 형제간 분가에도 별 잡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김창업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 IMF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룹이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건설에서 시작된 그룹 위기는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때 많은 회사들이 정리됐거나 파산했습니다. 결국 현재 장남인 김희철 씨 가족이 모기업이나 다름없는 주식회사 벽산을 운영하고 있고, 둘째인 김용 씨 집안은 동양물산을, 셋째는 벽산 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컸던 벽산건설은 셋째 희근 씨가 운영하다가 2014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김창업 회장은 생전에 술 한 모금, 담배 한 개피도 안 피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자율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교육을 했었다고 합니다. 장남은 수재형으로 이름 나 있고 둘째인 희용 씨는 미국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할 정도로 예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친형인 박상희 씨 딸이라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처제가 희용 씨 부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동양물산이 테마주로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셋째인 김미근 씨는 경기고를 마치고 서울대 입시에서 떨어지자 미국 유학길에 올라 마이애미 대학을 마치고 중동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독특한 이력이 소유자입니다. 그는 사우디 전설적인 무기중개상인 카쇼기와도 친분이 두터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형들과 달리 선이 굵었던 그는 건설업을 물려받아 덩치를 키우다 그룹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이때도 다른 형들이 소외시키지 않고 보듬하나
다른 재벌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업과 기질과 교육 등에 완벽했었던 김민득 회장은 1997년 7월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 IMF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타계한 한참 뒤 자식 중 한 사람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광풍을 보지 않고 돌아가셔서 김민득 회장에 대한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 말기 한국 기독교 실업인 회장으로 취임해 당시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론에 맞서는 전미순회 강연을 강행한 것은 한미 외교 사이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와 박정희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한국 안보에 치명타를 안겨준다고 판단한 김 회장이 미국을 돌며 여론을 주도했었던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도 결국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김민득 회장은 남과 같이 해서는 남미상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벽산이 위상은 창업회장 때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폭망한 기업과 달리 주력 기업들이 현존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형제로 분할된 기업들도 이제 3세 경영인 체제로 갖췄거나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벽산그룹 흥망성쇠와 김민득 창업회장이 정신을 얘기한 것은 요즘 기업가들에게 조금은 울림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창업회장이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툭하면 분쟁으로 일삼는 재벌가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